자, 수투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기본서를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만약에 지난 시간에 봤는데 조금 정신없기도 했고요. 전에 했던 거다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저도 망설이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기본서를 쭉 읽으면서 개념을 다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내용을 쭉 볼게요. x는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가 a로 갈 때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이건 x가 a는 아닌 상태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황을 기호로 한 번에 표현하면 x가 a로 갈 때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것은 x가 a일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x가 a일 때는요, 그냥 a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a라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x가 a로 갈 때라고 하는 거는 x가 절대 a의 값에 도달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상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요 줄을 읽으면은 이런 얘기라 그랬죠. 이때 fx, 즉 어떤 보고자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이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옆에 지금 써놨는데, 자, fx란 함수는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여기에 x가 a라는 점에서 함수 값이 l이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읽어보면 a, 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일 때 l이 된다라고 하는 함수 값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값은 함수 값이 아니죠.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값은 뭐였냐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값이 l이 나왔으니까 현재 요 높이가 l이 되었을 텐데 y는 l이 됐죠. 자, 그럴 때 x 값이 a에 가까워지고 있고, 자, 우리는 좌우로 이동하는 운동이 a로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 그래프는 상하 운동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매우 가까이서 보려고 확대를 하다 보면요, 제가 확대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x 값들이 이 값으로 모이면서 함수 값들 또한 l이라는 값에 모이고 있죠. 함수 값이라고 하면 y의 값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fx의 x는 a로의 극한을 l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은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때 l이라고 하는, 즉 가까워진 y 값 있죠. 이 가까워진 y 값을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내지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고요. 리미트라는 기호 아래쪽에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현재 변수는 x고 x는 목표값으로서 a라는 값을 지닐 것이고, 이 a라는 값에 끊임없이 근접할 때 함수 fx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그때 l이라고 적었다는 얘기는 l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요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그냥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l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또 계속 읽어볼게요. 특히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상수함수 y는 c 있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 옆에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언제나 동일한 값을 지니는 함수니까 이 값은 x 값이 그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함수는 계속해서 c라는 값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c라고 하는 값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느 점으로 온들, a로 온들, b로 온들 상관이 없겠죠? 언제나 동일한 값을 지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을 마저 읽어보시면, 만약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c이므로 a 값에 관계없이 c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딱히 다룰 게 없이 그 상수함수가 수렴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 좀 읽어볼게요. 지금 이게 기본서 강독할 때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읽으면서 모두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 테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꼭 책을 펴놓고 본인 책에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x는 a로 간다라는 뜻은 x는 a 값의 좌우에서 x축을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좌우에서 나오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표현인데 좌극한과 우극한의 표현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a로 간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떤 x축에서 특정한 x는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x는 좌우로만 움직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큰 쪽에서 이렇게 올 것인지 내지는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올 것인지 방향을 선택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선택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자,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붙일 거고요, 이름을.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리미트가 있을 때 x 값이 a로 가지만 a보다 큰 값에서 접근한다 라는 표현으로 a 플러스를 쓰기로 할게요. 자, 그럼 왼쪽에서 오는 요거, 이 왼쪽에서 오는 거는 왼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기호로 설명하자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즉 a에서 조금 뺀 수, a-에서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밑에 또 어떤 설명이 있는지 봅시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 fx가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함부로 x-1을 약분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미적분해 가서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므로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분모가 0인 곳에선 함수가 정의되지 않죠. 제가 여기에 정의역의 범위를 따로 x는 1이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므로 요거는 1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하죠. 이건 fx가 x가 1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극한값의 개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네요. x가 1이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1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건 0이라고 더 이상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fx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위쪽에서. 자 얘는 더 이상 0이 아니니까 아예 못 쓰는 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도 0이 아니에요, 그죠? x가 1이 아닌 상황이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같은 것들은 약분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약분을 시키고 나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표현했는데, 이때는 생각해보면 자 2를 인수분해하여 x-1과 x 플러스 1로 고치고 아래쪽에 x-1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 이상 x가 1은 아닌 거고요,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요.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x가 1은 아니었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결국에는 함수는 x 플러스 1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이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과 같은 극한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못 그리지는 않죠.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x가 1로 갈 때의 값을 말하는 건데, 1로 가까이 갈 때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내용인데, 이 높이는 보세요.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1을 대입하면 1,2, 그래서 함수값은 2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높이가 y는 2가 되었는데 x값이 1로 모임에 따라 y값들은 2로 모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2에 수렴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정식으로 표현하면 앞에 리미트가 붙고 x가 1로 갈 때 그때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x가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존재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때는 이 둘의 관계까지도 서술을 해볼 테니까 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함수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왔고요.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의 가장 큰 차이를 일단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에서는 x가 a로 갈 때라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줬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떤 값으로 간다란 얘기는 방향성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봤죠? 이쪽에서 올 때랑 이쪽에서 올 때 이렇게 방향성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번에 보는 요거는요, 이번에 보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커지는 상태 내지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x가 계속 커지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x축과 y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을 때 그냥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윗 내용과 다르게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한데, 자 만약에 함수 fx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라고 돼 있죠. 자 무한대라는 개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자 이거를 제가 기호로 적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자,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말할 거예요. 기호로 나타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즉 아주 커지고 있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l에 수렴한다 라고 적은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써먹겠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써먹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기울기의 방향, 우리가 x를 읽을 때 주로 x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x가 커지는 데 익숙하지 사실 작아지는 데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은 최대한 치환 이용해서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는데 여기 밑에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볼게요. 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x분의 1이래요. 근데 이게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저기 x분의 1의 그래프를 옆에다 그려놨네요. x값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그럼 보세요. f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fx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값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없이 커졌을 때 fx의 값이 0의 값이 가까워지므로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얘에서 보니까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의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x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도 마찬가지 fx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방금 내용과 동일하게 풀면 되므로 일단 강독이라서 읽기는 했는데 지금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 3번에는 이번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발산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발산이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즉, not 수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만약에 x값이 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한없이 커지면요. 자, 얘가 여기에 가까워질지 방향성이 한 개로 가까워질지 좌일지 우일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얘가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fx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이 표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서 함수가 음수이면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예시를 좀 볼게요. 밑에 예시를 보니까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러분은 요거 못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다루게 되면 그땐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x의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fx의 값은 한없이 커지므로, 즉 x 값이 작아지는데요. 지금 이게 분의 1이다 보니까 얘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셈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한없이 0에 가까워졌을 때 이 값은 계속 커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은 동일하므로 제가 강독돼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에 뭐가 나왔냐면 무한대로 가거나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를 어떻게 하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값을 구하는 게 잘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보게 되면 함수 fx가 x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요, fx의 값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인피니티라는 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 볼게요. 만약에 fx가 x의 제곱이었다면 x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fx의 값은 한없이 커진다? 자, 한번 볼게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x는 0에서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그러니까 x값이 한없이 커지면 내지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얘는 동일하게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뭐 계산은 어차피 0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또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고 치면, 자, 여기 그래프는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fx의 값은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한없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면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보충학습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xy축이 점근선임을 배웠다,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단원 삼각함수 극한 이용하면 접근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볼게요. 함수의 극한을 이용을 해봤더니 x가 엄청 커지면 얘는 0의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커지면 얘도 0의 수렴하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여기로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가까워져서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지금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앞부분 개념 설명을 한번 읽었거든요. 물론 이걸 읽는다고 문제풀이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꾸준히 개념 알아두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다음번엔 문제풀이를 조금 섞어서 강독하는 거를 올릴게요.